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지난 10월 29일, 그러니까 각하의 세 번째 배용이 확정되던 날,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관련한 33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동양대 표창장 따위로 33번이나 재판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 수사관들의 급여와 기타 등등의 비용들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세금 낭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이 무리한 공소를 유지한 검찰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33차 공판의 주된 내용은 그 이전 32차 공판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시연을 보인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태의 공판이었습니다. 검찰의 시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맹이는 없었죠. 자신들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완성된 파일을 복사해서 출력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을 시연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판사라면 정말 나를 바보로 보나? 라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정혁 판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시연 공소 내용에 나와 있는 시연에 대해서 검찰 측은 그래도 또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냥 핵심만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시연을 해서는 절대 이렇게 원 파일과 위조된 파일이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 논리적 근거를 재판장에서 제시를 했죠.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재판이라는 것은 판사가 그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판단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판단을 하는 역할인 거지, 어떤 그런 정의를 구현하고 잘못과 죄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가리는 게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소장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소장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는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진작에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에게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공판에서 주된 관심사로 가졌던 것은, 검찰 측에서는 자신들의 공소장에 대한 이 논리적인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자체도 위조를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렌식 보고서를 저는 만든 포렌식 수사관의 잘못이라고, 근본적인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검찰 측에서 사주를 했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만든 것이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니까요.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이란 게 뭐냐? 네, 포렌식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과학 수사를 의미합니다. 어떤 그 과학적인 증거들을 발견해서 해당 그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을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면은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USB 같은 저장 장치 등의 파일들을 복구를 해서 여기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거의 웬만한 범죄에 대한 입증은 PC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가능하죠. 그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누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지, 누구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심지어 위치 추적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웬만한 범죄에 대한 입증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런 사문서 위조 같은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충분하게 입증이 가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디지털 포렌식
포렌식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증거의 수집, 증거의 분석, 증거의 제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동양대 그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 컴퓨터 자체도 그러니까 이건 증거의 어떤 그 수집 과정인데, 이 자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이미 제출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번 재판 과정들을 통해서 쭉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동양대 조교의 경우는 검사들한테 협박을 당했다라는 부분까지도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석을 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선은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맥 어드레스라는 것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식별 번호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의 식별 번호인데, 마치 그 맥 어드레스를 그 포렌식 보고서에는 그 해당 컴퓨터의 위치를 특정하는 IP 주소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자택에서, 그 맥 어드레스에 의해서 방배동 자택에서 해당 그 위조를 했다라는 검찰의 공소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표창장을 이렇게 출력하는 과정, 그러면 이제 복합키가 필요하겠죠. 그 복합키의 설치 날짜를 1개월 이상 차이가 나게 그렇게 보고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검사들은 이것이 단순 실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약 한 3일 전 정도로 특정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위조한 날짜로 검찰이 그 공소를 예측하고 있는 거에 한 3일 정도로 그렇게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는 뭐냐면은, 자, 위조를 결심을 하고 그래서 복합기를 설치한 것이다 라는 검찰의 공소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저는 그런 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검찰의 장소, 그 다음에 범죄의 어떤 그런 혐의를 굉장히 그 심증을 굳히는, 그리고 이게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다 사실상 허위라는 것이죠. 그 허위의 목적은, 허위로 그런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만든 목적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논리적인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왜? 그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한 곳이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이거든요. 대검찰청은 윤석열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에서, 김칠준 변호사 측에서는 지금 현재 그 해당 포렌식 수사관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 보고서를 위조한 것 자체도 문제인데, 곰곰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런 그 보고서라는 것은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소를 하기 전에. 최소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재판이 한참 진행되는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전에도 이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라는 것은 나온 적이 없었고, 그리고 실제 재판이 시작되어서 어떤 공판 일정 같은 거를 상의하고 있는 그런 기간에도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중간에 나왔습니다.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하나 어떤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공소를 유지하고 그런 공소에 대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재판 중에 나왔습니다. 이 절차적인 자체에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얼마든지 증거를 위조했다라고 보기에 전혀 이렇게 객관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 디지털 포렌식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위조를 하게 됐는지, 이걸 단순 실수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해당 그 디지털 포렌식을 맡았던 이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형사 고소가 들어가서 증거 위조 같은 거를 형사 고소가 들어갔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저는 그 담당 수사관이 고민이 되겠죠. 왜냐면 수사관이 혼자서 저는 또 그런 그 허위 보고서를 만들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허위 작성을 요구한 누군가가 있는지까지 나오면, 야, 이것은 정말 검찰이 그동안 여러 형태로 진행해왔던 모해 의증이다 그래서 가짜
증언을 유도했던 것들은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는 검찰 내에서 그 만들어지는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까지도 그렇게 위조를 했다라는 것이 나오면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뭐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될 정도로 지금 크게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국민들 여론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변호인 측에서 이미 지금 고소고발에 대한 내용을 시사를 했으니 앞으로 뭐 소식들이 더 계속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와는 좀 별개의 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장제원 의원 덕분에 저는 지금 갑자기 뭐 유튜브의 구독자가 어제 하루 사이에 2,000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억울하게 그 아빠 찬스라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0.3초 이내에 70만 건 이상 나오는 검색 결과에 그 언어를 썼다라는 이유로 현직 삼선 국회의원에게 고소를 당한 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분노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업데이트 되는 상황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밤에 라이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